지금 이 순간에도 640광년 떨어진 우주 어딘가에서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700배 큰 이 붉은 괴물은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10만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순간 밤하늘은 두 개의 태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우주쇼가 막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붉은 심장, 베텔게우스. 이 별이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허리띠처럼 일렬로 늘어선 세 개의 별을 중심으로 사냥꾼의 형상을 그리는 이 별자리는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이집트, 피라미드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체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의 왼쪽 어깨 위치에서 유독 붉게 빛나는 별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름하여 베텔게우스입니다. 베텔게우스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거인의 겨드랑이를 뜻하는 야드 알자오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세 유럽 학자들이 이 단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철자가 뒤바뀌면서 지금의 베텔게우스가 탄생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우연한 이름은 오히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 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밤하늘에서 9번째로 밝은 별이지만 무엇보다 그 색깔이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의 밝은 별들이 하얗거나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것과 달리 베텔게우스는 마치 석양처럼 주황빛에 가까운 붉은색을 띱니다. 이 색의 비밀은 별의 표면 온도에 있습니다. 태양 표면이 섭씨 약 5500도인 반면 베텔게우스는 겨우 3500도 정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온도가 낮을수록 붉게 보이는 것이 별빛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다고 해서 작은 별은 절대 아닙니다. 베텔게우스의 지름은 태양의 약 700배에 달합니다. 만약 이 별을 태양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물론이고 목성 궤도까지 모두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합니다. 우리 태양계 전체가 이 하나의 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게다가 베텔게우스는 밝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몇 주에서 몇 달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변광성의 특성 때문에 고대 천문학자들은 이 별을 살아 숨쉬는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별의 표면이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며 맥박처럼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640광년 떨어진 이 거대한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동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텔게우스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적색 초거성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 별의 표면을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점이 아닌 원반 형태로 포착된 최초의 별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속 베텔게우스는 표면에 거대한 밝은 점들이 있었는데 이는 태양 흑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대류 활동 흔적이었습니다. 이 붉은 거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주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별의 생애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언젠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발을 일으킬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내일 올지 10만 년 후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이 오면 인류는 역사상 가장 장엄한 우주쇼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베텔게우스는 태양 질량의 약 16배에 달하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밀도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지구 대기보다 100만 분의 1 정도 희박한 수준입니다.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이 별의 내부는 지금 격렬한 에너지 전쟁터입니다. 별의 중심부 온도는 약 1억 도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열기 속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헬륨으로 변환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태양도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베텔게우스는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중심부의 수소를 모두 소진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헬륨을 태워 탄소와 산소를 만들고
다시 탄소를 태워 네온과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층으로 나뉘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장 바깥층에서는 여전히 수소 융합이, 그 안쪽에서는 헬륨 융합이, 더 깊은 곳에서는 탄소 융합이 진행됩니다.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원소를 태우며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 구조를 천문학자들은 껍질 연소라고 부릅니다. 별의 심장부에서는 결국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철은 융합해도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최종 산물입니다. 철 핵이 충분히 쌓이는 순간 별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베텔게우스의 표면에서는 더욱 극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부에서 생성된 막대한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되면서 거대한 대류 세포들이 형성됩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구름 덩어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대류 세포 크기가 지구 궤도만 합니다. 뜨거운 가스 덩어리가 표면으로 올라왔다가 식으면서 다시 가라앉는 이 순환 과정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격렬한 대류 활동 때문에 베텔게우스는 엄청난 양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뿜어냅니다. 매년 태양 질량의 약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가스와 먼지를 방출합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분출된 물질들은 별 주변에 거대한 성운을 형성하며 초속 15km가 넘는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갑니다. 별의 내부 압력과 중력 사이의 균형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핵융합이 왕성할 때는 복사압이 강해져 별이 팽창하고, 연료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중력이 이겨 수축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베텔게우스는 수백일 주기로 크기가 변합니다. 최대 지름과 최소 지름의 차이가 약 40%에 달합니다. 마치 심장이 뛰듯이 별 전체가 숨을 쉬는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베텔게우스가 자전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적도 부근 자전 속도가 초속 약 5km에 달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별이 회전하면서 내부 물질들이 뒤섞이고, 이는 다시 표면 밝기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온도 차이도 상당합니다. 베텔게우스 내부에서는 지금도 매초 수천억 개의 중성미자가 생성되어 우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유령 같은 입자들은 별을 그대로 통과하여 지구까지 도달하지만 너무 약하게 상호작용해서 우리 몸을 수조개가 관통해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중성미자를 검출함으로써 별 내부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당황스러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베텔게우스의 밝기가 평소보다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2월에는 원래 밝기의 35% 수준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연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던 별이 어느새 세 번째로 밝은 별로 밀려났습니다. 천문학계는 긴장했습니다. 적색 초거성이 폭발 직전에 급격한 밝기 변화를 보인다는 이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드디어 초신성 폭발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베텔게우스 폭발 임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냉철한 관측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유럽 남방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이 즉각 베텔게우스를 겨냥했습니다. 관측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별의 남반구 표면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텔게우스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온 플라스마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했고, 이것이 식으면서 먼지 입자로 응결되었습니다. 이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로막아 지구에서 볼 때 어두워 보였던 것입니다. 먼지 구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름이 태양계 전체 크기에 맞먹었고, 질량은 달 질량의 6배에 달했습니다. 단 한 번의 물질 분출로 이런 거대한 구조물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표면 질량 방출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적색 초거성에서 예측은 되었지만 실제로 관측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지 구름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추가 연구 결과 별 자체의 표면 온도도 실제로 약 200도가량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부 대류 활동의 변화로 인해 표면의 특정 영역이 일시적으로 냉각된 것입니다.
마치 태양 흑점이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베텔게우스 표면에 거대한 저온 영역이 생긴 셈입니다. 그 영역의 크기는 태양 지름의 400배가 넘었습니다. 2020년 4월이 되자 베텔게우스는 서서히 원래 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름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고 표면 온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아지는 현상까지 관측되었습니다. 별의 맥박이 다시 정상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폭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앞으로 10만 년 이내에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주적 시간 척도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폭발할 수도 있고 10만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폭발했지만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베텔게우스의 중심에게는 이미 상당량의 철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배를 넘어서는 순간 중력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붕괴가 시작되면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베텔게우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단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베텔게우스가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순간 지구에서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천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발 직후 몇 시간 이내에 별의 밝기는 현재보다 수만 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보름달만큼 밝게 빛나며 낮에도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수준에 달합니다. 한밤중에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광량입니다. 이 찬란한 빛은 약 3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처음 며칠간은 급격히 밝아지다가 정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2년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맨눈으로 보기 힘든 수준까지 희미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관측 가능한 천체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안전성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엄청난 양의 감마선과 X선을 방출합니다. 다행히 베텔게우스는 64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지구 생명체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안전거리는 약 50광년입니다. 베텔게우스는 그보다 13배나 더 멀리 있으므로 방사선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오존층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폭발과 동시에 막대한 양의 중성미자가 지구를 관통할 것입니다. 전 세계 중성미자 검출기들이 일제히 신호를 포착하게 됩니다. 중성미자는 빛보다 먼저 별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성미자 검출이 초신성의 첫 신호가 됩니다. 베텔게우스 폭발이 과학에 가져올 가치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초신성을 관측할 기회는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폭발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관측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찬드라, X선 관측선 등 모든 주요 망원경이 베텔게우스를 겨냥할 것입니다. 폭발 후 형성되는 중성자별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출되는 원소들의 분포를 관측하며 충격파가 주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의 연금술입니다. 베텔게우스 내부에서 만들어진 탄소, 산소, 철, 금,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원소들은 훗날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칼슘, 철분, 탄소도 모두 수십억 년 전 어느 초신성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베텔게우스 역시 먼 미래의 생명체에게 재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폭발 잔해는 수천 년에 걸쳐 팽창하며 아름다운 성운을 형성합니다. 개성운처럼 말입니다. 이 성운은 수만 년 동안 밤하늘을 장식하며 천문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중심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남게 되는데 베텔게우스의 질량으로는 중성자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름 20km 정도의 이 천체는 각설탕 크기의 10억 톤이라는 상상 초월의 밀도를 자랑합니다. 베텔게우스의 폭발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
우주의 순환을 직접 목격하는 특권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인류 전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에 빠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